9번째 속성 선택자. 속성이라고 하면 attribute가 되겠어요. attribute selector. 자, attribute selector가 있는데, 자, 지금 구글, 다음 네이버, 그리고 또 메일2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앵커 태그가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 구글과 다음은 제가 이거를 언더바 블랭크 해서 또는 언더스코어 블랭크 해서 새 창으로 열리게 하고 싶습니다. 요건 새 창. 얘는 셀프에서 이 자리에서 열리도록 해볼게요. 셀프. 일단은 주소는 넣는 건 생략하고 우린 지금 CSS에 집중을 할 거니까. 브라우저 화면에서 일단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A 태그들은 저렇게 파랗게 밑줄이 생기는 게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새 탭으로 열리는 건 배경색을 블루의 글씨를 흰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새 탭으로 열리는 거가 누굽니까? 얘들 2개지 않습니까? 얘들 2개. 요 2개는 배경색을 블루로, 컬러를 white로 하고 싶다고요. 자, 그럼 별도로 얘한테다 클래스명이나 아이디를 주지 않아도 곰곰이 봤더니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A 태그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고 그거의 값이 언더스코어 블랭크로 되어 있다고요. 일단은 지금 요거랑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이 A 태그는 타겟이 없습니다. 밑줄부터 없애볼게요. 요 세 개는 밑줄을 없애고 싶어요. 요 세 개는 밑줄을 없애고 싶다고요. CSS에 가서 작성해 볼게요.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겠습니다. 타겟 얘만 한다고 했지. 참, 얘로 할게요. 타겟 해서 밑줄을 제가 없앤다고 했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하면 밑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고 볼게요. 대괄호로 해서 타겟이 있는 것들만 고른 거라고요. A 태그들을 비롯해서 어떤 태그들 간에 속성,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것만 골라와서 걔들의 밑줄을 없앴다고요. 그랬더니 얘는 타겟이라는 속성이 없으니까 밑줄이 나오고 얘들은 3개는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밑줄이 사라졌다고요. 자, 그 와중에 제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 새 탭으로 2개 열리는 거는 백그라운드가 블루에 컬러가 흰색으로 되고 싶대요. 이 2개는. 자, 그러면 또 가보죠. 요번 타겟의 값이 뭐랑 일치하는 거? 언더바 블랭크랑 일치하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한다라고 했고 컬러를 화이트로 한다라고 했어요. 컬러라고 정확히 써줄게요. 그러면 새 창으로 열리는 또는 새 탭으로 열리는 것만 우리 의도대로 파란색에 하얀색 글씨로 나올 거라고요. 마지막에 셀프로 열리는 것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쓰면 되겠죠. 얘는 주의해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마지막에 셀프로 열리는 건 red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속성을 이용해서 자세히 봤더니 아이디나 클래스명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누구의 자식인지 따지지 않아도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와 그 값이 특정 값이 있는 것만 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명을 한번 넣어볼게요. 클래스명을 li 태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쨌든 li에 전에는 없던 속성명, 클래스명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구글 link1, link2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원하는 건 브라우저 상에서 요 2개만 앞에 목록 표시를 없애고 싶어요. 여기다가 덕훈더덕이 안 달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누구만 선택하고 싶대요? 요 둘을 선택하고 싶대요. 저 2줄만 선택을 해서 앞에 목록 표시를 없애고 싶다고요. 자, 그러면 자세히 봤더니 클래스명이 있긴 있는데 클래스명이 달라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배우신 선택자를 활용을 하면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 둘만 선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지금
9개의 속성 중에 선택자 방법 중에서 뭐가 있냐고요. 어떤 걸로 하면 저 둘만 스타일을 다르게 줄 수 있을까요? 누구랑 누구랑? 얘랑 얘랑. 누구와 누구와? 쟤랑 쟤랑. 랑. 8번. 그죠? 8번이 있지 않습니까? 클래스명 링크 1, 클래스명 링크 2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지 않고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속성 선택자를 보고 있다고요. 속성을 잘 봤더니 이게 다 뭐라고요? 얘들이 다 attribute, 이것도 attribute, 이것도 attribute라고요. 태그에다가 부연 설명을 더 달아주려고 지금 attribute value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두 개를 봤더니 다 뭐로 시작해요? 링크로 시작한다고요. 그죠? 링크로 시작한다고. 링크 1, 링크 2. 자, 클래스명은 링크로 시작하는 거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클래스명이 뭐로 시작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됩니까? 클래스라는 속성의 밸류가 링크인 거지 링크 1, 2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위에 circumstack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삿갓 모양이 있습니다. 자, 저 뜻은 뭐냐면 클래스의 속성이 값이 뭐로 시작하는 링크로 시작하는 녀석을 찾아서 뭐라고 했죠? 제가 목록을 없앤다고 했죠. 리스트 스타일을 none 해볼게요. 앞에 목록 표시를 없애는 속성과 값이 제라고요. 리스트 스타일 none. 클래스명이 뭐로 시작하는 링크로 시작하는 요소를 찾아서 걔만 목록 표시를 없애봤습니다. 이게 속성 선택자입니다. 이거 외에도 특정 값으로 시작하는, 특정 값으로 끝나는, 특정 값으로 포함되어 있는, 떠져 있어 포함되어 있는, 붙어 있는 거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써본 바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끝나는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대괄호로 시작하는 것들은 앞에 A 태그 중에라고 해서 이렇게 태그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쓸 수도 있고. 여기 이 A 태그 붙여 있는 거예요. 떨구면 안 됩니다. 떨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A 태그의 자식 요소 중에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라는 거라고요. 공백이 있으면 자식 요소 중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붙이면 뭐라고요? A 태그 중에라는 거라고요. 공백이 없으면 자신 중에, 공백이 있으면 자식 중에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게 속성 선택자의 사용법입니다. 자, 10번째 pseudo element, 가상 선택자라는 걸 보겠습니다. 이건 주로 어느 태그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anchor 태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 A 태그, anchor 태그와 관련이 있어요. 자, 지금 문서에서 anchor 태그가 4군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chor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줄과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지요. 자, 기본적인 거 수정을 해볼게요. 콜론 링크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해서 밑줄을 없애볼게요. 자, 그러면 A 태그들은 전부 링크를 없앴습니다. 밑줄 나오는 걸 없앴어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A를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고 A 태그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녀석을 선택한 게 되긴 합니다. 다 똑같은 거였다고요? 링크라고 했어요. 자,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드디어 나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우리가 색깔을 바꿔보자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지금 얘들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컬러도 일단 바꿔볼까요? 컬러를 일단은 블랙으로 바꿔볼게요. 평범한 검은색으로 바꿔봤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을 바꿔볼게요. 블랙이 조금 그런데요. 네이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네이비로 색깔을 바꿔봤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해보겠습니다. 콜론하고 호버. 자, 여기에서 호버에서 H는 horizontal over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수평으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그 위에 바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버했을 때 컬러를 레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잠깐만요. 위에 다 올리니까 그러네. A 태그에만 걸게요. 죄다 올리니까 색깔이 바뀌어요.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A 태그의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밑줄도 다시 살릴까요? 마우스를 올리면 밑줄을 다시 언더라인 해서 살려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밑줄에 빨간색으로 나오게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누르는 순간도 있습니다. A에 액티브가 있어요. 누르는 순간. 누르는 순간은 백그라운드를 레드로 하고 글씨를 흰색으로 해볼게요. 누르는 순간. 자, 마우스를 올리면 빨간색의 밑줄이 나오게 했다가 누르고 가만히 있어 보시겠습니까? 떼면 링크가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눌러보세요. 누르고 있어 보십니다. 누르는 순간이 액티브라고요. A 태그에서 지금 제가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레드의 Y수를 지금 글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르는 순간 뜰게요. 누르는 순간. 자, 이 콜론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콜론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 떠져 있으면 다른 얘기가 돼요. 마찬가지로 자식 요소 중에 찾는 게 돼버린다고요. 떨구는 게 아니라 항상 붙였습니다. 이 콜론으로 되어 있는 건 항상 붙여 써주세요. 자, 링크지 않습니까? 한번 갔다 온 사이트는 어떻게 할 거냐? A, visited. 이미 당신이 봤던 사이트예요 라고 했을 때는 컬러를 실버로 바꿔볼게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우리가 다 눌렀었던 거기 때문에 글씨가 실버로 나온다고요. 자, A 태그에 지금 대표적인 거 다 봤어요. 그죠? 일반적인 상태, 콜론 링크, 마우스를 올렸을 때, 콜론 호버,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 콜론의 액티브, 이미 간 사이트, 방문한 사이트는 visited,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브라우저에서, 지금 이 브라우저에서 키보드의 탭을 눌러보시겠어요? 키보드의 탭 눌러보면, 자, 지금 저는 파이어폭스에서 보고 있어서 점선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크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외곽으로. 포커스가 걸린다라는 걸 이렇게 한다고요. 자, 간혹 뒤에 가면 이제 고급의 CSS 배우면 이 포커스를 없앨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없앨 수 있지만 이 포커스는 없애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없앤다면 반드시 지금 쓰는 속성을 넣어줘야 돼요. 왜 이 포커스를 없애면 바람직하지 않냐면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면 우리는 사지를 멀쩡하게 움직이니까 마우스를 보고 눈으로도 보고 어디에 링크가 걸려있는지 확인해서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지만 사지를 자유롭게 못 쓰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러면 간신히 탭을 눌러서 링크가 어디 걸리는지 보고 있다고요. 그거 나 엔터 해야지 라고 해서 페이지를 본다고요. 그 양반들한테 지금 링크가 어디 있는지 보게 하려면 반드시 저 포커스가 걸리는 저 아웃라인을 없애면 안 돼요. 대신 아웃라인이 저게 보기 싫단 말이에요. 아웃라인을 한번 없애볼게요. A에 위에 가서 해볼게요. A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웃라인 None이라고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고 탭을 아무리 눌러봤자 이제 아웃라인이 안 걸려요. 어디에 포커스가 걸리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래버리면 저게 보기 싫어서 저 아웃라인 난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사이트마다. 그런데 저 아웃라인을 없애면 반드시 보안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지금 설명할 포커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아웃라인이 없어서 어디에 링크가 걸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 태그에 뭐가 걸리면 포커스가 걸리면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컬러를 흰색으로 해봐 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키보드의 탭을 눌러보십니다. 이제 키보드에 탭 누르면 포커스가 걸릴 때마다 파란색에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잘 해주고 있다고요. 요게 슈도 셀렉터 해서 가상 선택자들입니다. 가상 선택자 중에서
링크 말고도 쓰이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호버랑 요 포커스가 있습니다. 호버부터 먼저 볼게요. 호버는 마우스를 올리면이지 않습니까? 마우스가 못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링크뿐만 아니라 제목에도 마우스가 올라올 수 있고 리스트에도 마우스가 올라올 수 있고 그죠? 다양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요. 패러그래프도 마우스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H1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밑줄이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H1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H1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밑줄이 나오게 하겠다고요. 위에서 썼었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해서 이렇게 해주면 마우스를 올리면 제목에 마우스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링크 말고도 마우스를 또 쓸 수 있는 거 요 포커스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에 마우스를 올리면이 확인됐으면 이 포커스는 어디에도 쓸 수 있냐면 우리가 회원가입이나 그런 거 할 때에 인풋을 쓰게 돼 있어요. 회원가입할 때 다시 input 타입은 텍스트라고 일단 해볼게요. placeholder 해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름 입력이라고 해볼게요. 나중에 회원가입할 때 또는 검색할 때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화면에 처리를 하든 회원가입을 하든 검색 결과를 보여주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 인풋인데 여기 지금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포커스가 걸린다고요. 탭탭탭탭 해보면 여기에도 활성화돼서 포커스가 걸립니다. 탭탭탭탭 해보면 깜빡깜빡 거리다가 거기서 깜빡깜빡 거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로도 사이트를 이용이 모두 가능한 거라고요. 탭탭탭탭. 자, 그러면 누구한테 인풋에 포커스가 걸리면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인풋에 포커스가 걸리면 이라고 해서 위에 CSS에 가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풋에 포커스가 걸리면 백그라운드를 레드로 컬러를 화이트로 해보자. 저장하고 탭탭탭탭탭 해서 보시면 백그라운드와 글씨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스는 여기에도 쓰입니다. 인풋에도 쓰입니다. 다른 것들 뭐 링크니 그리고 뭐였습니까? visited, active 이런 것들은 링크에만 쓰이는 거지만 호버는 어디에든 포커스는 조 인풋에도 쓸 수 있다고요.